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안방에서 펼쳐지는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당진시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진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에 나섰던 해경은 목격자와 가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35.7%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충남도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충남의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약 24만 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스포츠로 한계를 뛰어넘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대회가 열리는 만큼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 종합체육관, 라켓을 휘두르는 선수와 코치의 열기에 실내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당진시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선수단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 당진시 선수들은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사상 첫 종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번에春선은 당진에서 하니까 종합 우승 가야죠. 네, 열심히 해서 우승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 각 시군을 대표하는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 중 10%는 비장애인 선수인데 장애인 선수와 함께 한 팀을 이루는 어울림 종목에 출전합니다. 전체 종목 21개 중 육상과 배드민턴 등 절반 이상이 어울림 종목에 해당합니다. 같이 땀을 흘리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어울림 종목이라고 있는데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화합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열심히 하시라고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 만에 당진에서 열리는 장애인 체육대회. 당진시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합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경기장 18곳에 대해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대회 기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교통정리와 주차 안내, 경기 운영 보조 등 체전 전반의 진행을 돕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선수들이 훨씬 힘있게 운동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많은 응원과 개회식에도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견과 맞서 싸우는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 제28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당진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 26분쯤 당진 성문방조제 앞 해상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인근 폭우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13일 새벽 함께 소라를 잡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전체 91만 5천여 가구 중 32만 7천여 가구로 35.7%를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7%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시군별로는 금산이 37.8%로 가장 높았고 공주와 태안, 천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8.8%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5.8%, 30대와 60대가 각각 15.1%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충남 지역의 차량 통행량은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충남 지역을 통과한 차량은 하루 평균 74만여 대로 지난해보다 약 24만 대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맞은 추석인데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져 차량 통행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 내 교통사고는 87건으로 지난해보다 29.8% 감소했습니다. 또 경찰 단속 결과 안전띠 미착용 310명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150명 등 교통법규 위반자는 484명이 적발됐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상처 때문에 이번 명절을 고통과 한숨으로 보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항 지역에 내린 비는 378.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로 관측 이래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물폭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도 시민이 빠르게 물이 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지하 주차장.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사로가 물길 역할을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가 좀 낮은 편인데도 장기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아파트 진지가 오래돼가 물막이가 당연히 없지요. 이제 모래 주머니는 사가지고 이래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 없는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십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지상으로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갖춘 곳은 10곳 중 절반 수준. 하지만 물막이판,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은 있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박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였던 11일 2만 8천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7일 8만 5천여 명보다도 많은 건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도 13일부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도정, 교육행정 질문이 오는 26일과 2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과 안장원 의원 이렇게 2명만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김태흠 도정을 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위원장과 안 의원은 일찌감치 김태흠 저격수로 꼽혔던 인물이어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됩니다. 또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홍성현 제2부의장도 질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부의장을 비롯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7명의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의 입장을 추궁하는 내용도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한 사건으로 급부상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분 발언 신청 의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5분 발언을 제한해 왔는데 두 차례에 걸쳐 8명씩 16명만 5분 발언이 가능했던 셈이죠.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발언 희망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신청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소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각각 8,488억 원, 1조 251억 원 규모의 도와 교육청 2회 추경도 심사하게 됩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축사 납치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산군 축산과 강남희 주무관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축산과 강남희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축사 납치 전담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예산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축사 납치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축사 납치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감소세던 축사납치 민원 건수가 금년도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고질적인 축사납치 민원 해소를 목표로 환경과와 저희 축산과가 합동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축사납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축사납치 전담반의 주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축사납치 민원이 발생하면 전담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 컨설팅과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환경부서에서 악취 민원에 따른 지도와 단속 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의지를 높이고 이에 따른 시설 현대화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축산악취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동시에 농가별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끝까지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축산농가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축산악취 전담반 편성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축산과 강남희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서산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해미국제성지를 내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안으로 세계 명소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엔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여러 분야의 인허가가 필요한 복합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민원 실무심의회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심의회는 온라인을 통해 각 부서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어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